자, 김건희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걸 지금 법무부 장관이랑 서울지검장이랑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내 책임이네, 네 책임이면서, 이 공방만 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저는 눈 돌리기가 아닌가. 네네. 그래서, 뭔가 김건희는 할 바 다 했고, 이게 뭐, 제대로 된 거냐, 아닌가를 놓고, 지금 이창수와 이원석이, 쇼를 하고 있는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네. 관련해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경호 등의 문제로 김건희 여사 소환은 어렵다. 지휘권이 없는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2달 전 5월 초에만 해도 박성재 장관은 김건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총장의 말에 공감했다는데요. 2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장관 입장이 바뀐 겁니다. 장관이 그 당시에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고 그 후로도 뭔가 약간 중립적인 상황에서 뭐 추이를 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의 이제 그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치를 깐 거지. 어느 편에 쓸까? 어차피 나는 바지인데 곱게 끝내려고 하면 성렬이 편에 서는 게 맞을까? 동훈이 편에 서는 게 맞을까를 눈치를 봤었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무래도 내가 편해지려고 하면 이 성렬이 편을 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렬이 편이에요? 건희 편이에요? 그게 그 편이죠. 네. 아무튼 어차피 한 사람은 바지니까요. 뭐 야. 생각도 없고 의중도 없고 뭐 권한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쯤 알았겠죠. 자기를 추천해준 사람은 성렬이었지만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은 건이었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쪽에서 붙어서 앞으로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원석이 입장에서는 당장에 그만둬야 될 모욕적인 패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결과를 기다린 거예요. 한동훈이 당선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내심 의심을 갖고 뒀겠지만 이제는 한동훈이 됐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는 이제 칼춤을 출 때가 됐다. 오.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성렬이 편에 붙은 같은 검찰, 옛날에는 한 식구였지만 한 특수부이자 한 그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성렬이 편에 붙어 있는 애들을 이것들을 기어이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행동들을 몰아붙일 걸로 봐져요. 그러니까 다 살려놔도 창수 너만큼은 내가 데리고 간다라는 각오로 본격적인 감찰을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동훈이 일단은 건희 측에 꼬리를 내릴 가능성은? 어저께 워낙 압도적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가불이 바뀐 관계가 된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원석은 지금 있는 이창수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감찰 내지는 징계를 통해 가지고 차기 검찰총장이 되지 못하도록 일종의 제거 작업을 할 거예요. 이창수 제거 작업에 돌입할 것이다. 네네. 그래서 이창수의 절차적인 문제 내지는 이제 항명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할 거고요. 언론이 여기에 이제 받아 써주기를 시작하면서 이창수는 말하자면 그동안 그 검찰 안에서의 뭘 어겼다 내지는 관행을 깼다 아니면 검찰의 수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우 강한 여론이 조성이 되기 시작할 거고 그럼 이제 이창수가 날라가거나 징계를 받게 되면 차기 총장으로는 후보가 못 올라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한동훈이 자기가 지명한 또는 자기 쪽에 유리한 사람을 후보군에다 올리고 성렬이나 건희한테 안 받으면 나도 그냥 특검 받아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딜을 쳐서 검찰의 실권을 쥐고 갈 것이다. 이 시도를 할 것이다라는 게 뻔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언론들도 결론적으로는 중앙지검장이 어떻게든 이 일을 책임져야 된다는 쪽으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걸로 봐져요. 그래서 이미 이제 창수가 비판은 자기는
비판해라. 응. 총장님은 가치를 지키는 모습으로 존중해주겠다. 응. 나한테 화살을 쏴라. 그래서 화살 쏘려고요. 화살 쏠라고. 독 발라가지고, 예, 바로 면전에서 안 빗나가게 쏘긴 쏠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막고, 그냥 단순한 내부 경고 차원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진짜로 이창수가 해임이 되거나, 지금 있는 중앙지검 안에 있는 그 수사검사들이 진짜로 다 바뀌고 새롭게 소환조사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관건인 거죠. 한동훈은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조사까지는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검사 스타일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김건희를 협박하고 검찰 안에서의 자기 세력과 헤게모니를 완전히 독점할 수 있는 기회로 이걸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진상 파악, 조사 경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공식적인 감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지금 지시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연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김건희 소환조사와 관련한 진상파악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곧바로 진상파악을 하게 되면 수사팀이 동요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조사받은 검사가 사표 썼잖아. 직접 조사를 받은 그 귀한 검사가 휴대폰까지 내려놓고 가서 호출받아서 조사받은 검사가 그 다음날 사표를 썼어. 근데 무슨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야. 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요, 그동안 이 사부가 해왔던, 중앙지검 이 사부가 해왔던 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완전히 다른 새롭게 등장한 이제 부패 비리 담당을 하던 라인에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고, 이런 백지 상태에서 다시 조사를 해갖고 그 안에서 기소 불기소 송치 같은 게, 불기소나 불송치 같은 걸로 해갖고 빨리 마감을 지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뚝딱뚝딱. 근데 한동훈이는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지. 이원석은요, 어차피 옛날에는 같은 라인이었지만 실제적으로 한동훈이야 윤석열이야 그럼 무조건 한동훈을 따라가는 한동훈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지 않고 감찰을 조사하는 이유가 이번에 소환조사 사태는 다 무효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만들 거고, 이러한 프레임으로 김건희를 다시 소환조사하는 정식으로 포토라인에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 한동훈이 되니까 다르네. 어쩌면 지금 있는 진상조사를 비롯해가지고 건희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한동훈이 이끄는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새로운 검찰은 해낼 수도 있겠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딪힐 거라는 거죠, 검찰 안에서. 진짜 윤적윤이라고 윤석열이 맨날 살아있는 권력 얘기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윤석열이잖아요. 최은순이고. 그러면 한동훈이 똑같은 논리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검찰은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한다. 그렇죠. 응. 그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여론을 뒤집어야 됩니다. 자꾸 이제 그 한동훈 당선에 관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검사 조직들이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검찰은 변했다. 특검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앞에서 손 잡고 웃고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그건 정치니까. 한동훈은 이미 정치인이 됐으니까 멘트로라도 당연히 제가 대통령 찾아뵙고 단합하는 모습 보이고 제가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제가 다 감싸 안겠다 그거는 정치적 수사지.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개쪽을 당한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그건 정치의 문제고 난 모르겠고 난 내가 어쨌든 분풀이는 좀 해야겠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후대로 내 후임이 내 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죠. 자리를 깔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난 나가는데 만약에 진짜 이창수가 그 자리를 차게 되면은 문제는 자기 라인도 일단 자기도 자기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의 후배들. 걔네 다 죽어요. 왜냐면 일단 자기가 밟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밟힌 건데 내 라인까지 다 죽이고 나가면은 본인은 끈앞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얘네들의 어떤 그 인재풀의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하고 기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가? 예, 그리고 검찰 안에도 말하자면 윤석열이 직접 같이 근무를 했거나 뭔가 이거를 뭔가 연락이 통할 수 있는 라인들은 전부 승진을 했거나 이미 고검장 이상 위치에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 은퇴를 해서 빠져나간 애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실무 라인 안에서 실질적인 뭐 차장검사 이하 실질적으로 이 평검사들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이쪽 라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선이 안 닿아요. 그 건의도 그동안 한 3년 동안 물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예전같이 검사 그룹 안에 꽂아놨던 애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그 공백을 한동훈을 대신해갖고 한동훈을 세워놨었는데 한동훈이도 사실은 너무 일찍 기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윗선들을 다 날리고 밑에 있는 애들을 끌어올려갖고 이걸 이끌어 온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경력이 일천한 거야. 그래서 지금 중앙지검장 같은 중요한 자리 아니야? 차기 검찰청장으로 한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믿고 맡길 놈이 별로 없다는 거야.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지금 22기, 23기 이런 애들이 중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뭐 이원석이 그만두고 나면 그 안에서 누가 올라와서 총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보다 아래 기수가 이 총장이 되어야 이게 기수별로 맞아요. 그 위로 역류해서 올라가는 일을 한동훈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 원석이가 동기인데 자기보다 기수가 높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힐 이유가 없단 말이야. 선배가 돼버리면 불이기가 껄끄러워지니까. 그러면 지금 23기 이하에서 검찰총장을 맡을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재풀이 얘네들한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한동훈 편에 서야 될까, 김건희 편에 서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애들은 시름이 깊어지는 거야. 어느 쪽 라인으로 서야 될지. 근데 어느 쪽 라인을 잡아도 지금은 다 뒤질 것 같거든. 그쵸. 아니,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빠르고 늦고의 시간차만 있을 뿐,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니들은 다 뒤져요. 순차적으로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구수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하고 나이 차이는 겁내 나지만, 기수는 내 기수. 내 기수는 엄청 큰 거야. 그래요? 4년이? 네. 그래서 이러한 기수 파괴가 일어나 있는 지금 검찰 조직 안에서 다음에 누구를 총장을 세울 수 있을 거냐? 지금 사실상 후보가 딱 하나 얘밖에 없었던 거야. 이창수요? 이창수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이 카드를 이번 무리한 피소환 당하는 조사를 통해가지고 써버린 거야, 윤석열은. 이 사람은 절대 총장 못 돼요, 이제는. 유일임이 같이 막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유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차기 검찰총장 자리를 둔 검찰 내부의 줄서기, 눈치 보기, 이게 더더욱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한동훈이 어찌 됐거나, 지금 있는 당대표가 된 이상 앞으로 한동훈 쪽에 의한 검찰 장악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걸 건희나 성렬이가 어떻게 막아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싸움이 2편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번에 한동훈을 어떻게든 떨어뜨릴 수만 있었다고 치면 어떻게든 한동훈이를 빨리 조져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갈 건데 이제 한동훈이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한동훈이한테 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한동훈 캐비넷은 못 가나요? 못 가죠. 왜냐면 한동훈 캐비넷을 까는 순간 모든 특검이 통과가 돼버릴 테니까. 국짐 안에서.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의 단순한 승리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우리 정치의 그 모든 총알을 한동훈이 받게 생겼어요. 오죽하면 보수의 구세주라고 하는 정말 낯뜨거운 이 한비어 청가들이 지금 막 풀려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뭘 했다고 구세주야. 지가 나서서 여러 번 상대방들을 자기 소속을 자기 당원들을 죽였다 살렸다 하고 있는 놈인데 구세주래. 그러니까 구세주네. 난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죽었다 살았다 그러는 거지.
아니지. 주변 사람들 죽였다 살렸다는 그거는 그냥 도살자야, 도살자. 아니죠. 또라이죠. 중요한 건 미친놈인데, 어. 중요한 거는 한동훈이나 저쪽 애들의 DNA는 절대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안 해요. 나 대신 남을 죽였다 살렸다 하지, 내 힘으로. 그래서 지금 추미애 사실상 저희 법무부 장관이죠. 지금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견찰이다, 충견이다라고 이제 말을 이렇게 뱉어냈습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 막 추미애 관련해하고 검사들 2%에 쓰고 막 난리가 나야 되거든. 찍소리도 못 하고 있어요.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김건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의원이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검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거라며 이건 영부인의 수사농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창수가 뭐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나만 조사해라라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응, 니도 조사하고, 네. 니 시작이야. 응. 일단 이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지금 있는 사태를 만든 사람이라고 얘네들은 몰아붙일 거예요. 왜냐면 4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손을 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추미애 장관이 내렸다는 거야. 윤석열 당시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수사건에서 손을 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4년 동안 아직도 그 명령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원석이 이 조사를 모르게끔 손을 못 대게끔 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와, 지금 문재인 정부 7년 차인데, 추미애 장관 몇 년 차예요? 아니 추미애 장관 후로도 법무부 장관이 4명째예요 지금 바뀐 그건 사람이. 모르겠고, 추미애 장관이 명령한 건 지켜야지. 근데 그렇지. 요 말만 지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이창수의 변명은 추미애 장관이 그때부터 도이치모터스 검찰총장한테 관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관련한 조사받고 하는 상황에서 배제시키고 내가 보고 안 한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정권도 바뀌고 장관도 바뀌고 총장도 다 바뀌었는데 진짜 유령의 유언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내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을 지금도 정말의 나는 보도처럼 떠받들고 있었어. 지금도 또 이렇게 떠받들고 있다는 거야. 와, 어? 대박이다. 그때는 검찰총장이 윤석열이고 남편이니까 하지 말라 그런 거였지. 특수관계잖아요. 특수관계니까 손 떼라고 한 거죠. 지금도 특수관계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원석 총장하고요? 이원석 총장하고 특수관계니까 손대면 안 되는 거라는 거 아니야. 지들 논리로 따지면.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도이치모터스만 조사하고 끝냈으면, 그건 뭐 그렇게 지 변명이 인정될 수가 있는데, 디올백까지 같이 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디올백에 대한 것만큼은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 그럼 오후 6시 뭐 넘어서부터 디올백에 관련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시점에 저 사실은요 지금 조사했고 도이치모터스 조사했고 그건 이제 배제되셨기 때문에 수사권 배제가 돼 있는 상황에 못했고요. 자 지금부터 백 들어갑니다. 백 관련된 그 조사 들어갑니다라고 그 시점에라도 보고를 해줬어야 돼. 근데 그 시점에 안 하고 끝나갈 때쯤. 조서 끝나고 이제 도장 찍을 때, 이 신문 조서 서로 읽어보고 확인하는 그 시점 돼갖고 연락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패싱을 시켜놓고 핑계를 추미애 전 장관을 핑계로 대고 있는 거예요, 이 양아치들은. 다들 새로운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야, 너도? 응, 뭐가? 나도. 뭐가? 검찰은 다 특수관계냐고. 그렇지. 뭔 소리야. 그러니까 한동훈 동기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특수관계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건의가 한참 왕성하게 현역으로 뛰실 때니까 지금 그 간부급에 있는 사람들 치고 볼케이노나 르네상스 5층에서 안 먹어본 놈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리액션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난 생각을 하셨어요. 네. 아주 별난 이것들이 나만 두고 빠져나가려고. 네. 굉장히 독특한 상상을 하시네요. 그래서 당시에 한동훈이 윤석열보다 먼저
르네상스에서 건의를 소개받았던 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동기였던 이원석도 가끔 가다가 동훈이 따라서 가갖고 최소한 눈은 마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아니, 눈 마주쳤다고 특수관계가 되면은 도대체 특수관계 아닌 사람이 어딨어. 근데 이제 나 한동훈이 최근에 어디 기자하고 눈 마주치는 거 봤는데 그럼 그 둘은 특수관계야? 그건 이제 눈을 마주치기만 하면 특수관계가 아니죠. 눈 마주치고 근데 다른 것도 맞췄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특수관계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죠.